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주상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고요. 2021년 4월 5일이고 이 업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회사 본체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세 가지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중간에 흐르는 공통점인데 이거는 차차 한번 알아가 보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이제 매출액의 61.1%, 디스플레이 장비가 38.6%, 태양전지가 0.3%인데요. 보통 비중이 작으면요, 이제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들을 다 지나서 역시 이 업체는 증착 공정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착 공정. 임플란트, 즉 그냥 고체 상태, 그냥 죽어 있는 상태의 그 웨이퍼, 반도체 임플란트, 즉 이온을 주입을 하면 이때부터 살아나는데요. 이온을 주입 후에 방막이라는 것을 입힙니다. 이 방막은요, 1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세우는 건데요. 증착 공정의 포인트가 이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히는가에 기술력의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착에는요, 물리적 증기 증착, 화학적 증기 증착, 그리고 원자층 ALD가 있는데요. 주성은요, 화학적 증기 증착 CVD와 ALD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증착은 물리적 증착은 간신히 바뀌고요. 화학적 증기 증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CVD, 이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은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글을 같이 봐주시면요, 1번 일정한 속도로 반응 가스를 흘려준다. 그리고 속도가 0인 정체층에 도달을 하면요, 세 번째 저 그림과 바닥이처럼 웨이퍼에 흡착하고 농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스들이 서로 반응하여 표면에 증착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휘발성 생성물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CVD가 있고요. ALD 같은 경우에는요, 방법이 다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가스를 한꺼번에 내려보냈지만 ALD 같은 경우는 A 가스를 주입해 표면과 반응을 시키고 A 가스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B 가스를 주입하여 표면과 반응하며 B 가스를 빼버립니다. 즉 포인트는요, 가스를 번갈아 가면서 넣는다. 번갈아 가면서 증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D랑 ALD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냥 오른쪽에 빨간색에 보면요, 증착 속도가 느리는 게 LD의 킬링, 좀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VD 같은 경우는요, 기판 접합성이 우수하고 방막 균일도가 우수하고 생산성이 우수하지만 ALD 같은 경우 방막 도포성도 우수하고 방막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불순물 오염 정도가 감소하는데, 다만 증착 속도가 느려서 요즘은 ALD보다 CVD가 대세인데, 어쨌든 노광 장비 이 선에 점점 얇아지는 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ALD 장비가 점점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장비 STP-CVD는요, 증착 과정 모두를 대응하고 플라즈마로 인한 기판 손상 없이 300도 이하의 저온에서 막지를 균일하게 형성하고요. TSD-CVD 같은 건 CVD 및 ALD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고, 그리고 SD-CVD는 극저온에서 특화된 공정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SDP-CVD, TSD-CVD의 공통점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데요. 증착 과정으로 모두를 대응할 수 있다. 증착 과정의 모든 공정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포인트고요. 주성에 있는 장비들은요.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UHV, CVD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기판을 세정한다. 포인트입니다. 세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이 엣지 같은 경우 모든 공정이 적용하는데 엣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식각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 공정의 증착 공정이란 걸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의 TFT 공정, CF 공정, 봉지 공정, 셀 공정, 모듈 공정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요. 주성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TFT 공정 그리고 봉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TFT 공정 같은 경우 OLED의 색과 빛을 조절하는 스위치인데요. 유리기판을 깨끗하게 씻어서 PI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증착막을 하는 증착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PR, 포토레지스를 도포하고 노광, 빛을 쬐어주고요. 배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현상액을 발라주고 식각을 해주는데요.
이 TFT 공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면요. 이 재질 또 세 가지입니다. A-SI, 옥사이드, LTPS인데요. 전자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게 LTPS인데 균일성은 대신 낮습니다. 생산 비용도 역시 LTPS가 엄청 높고요. 그래서 주성은요. 옥사이드 TFT를 만드는 전자 이동 속도가 대략 10 정도, 균일성은 고, 생산 비용은 중 정도의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1, 2, 3, 4, 5 적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인슐레이터로 해서 게이트 절연막으로요. 전류를 막아 활성층으로 흐르는 전류가 게이트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분리해주고요. 두 번째 액티브 레일 IGZ5는 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활성층으로 게이트층에 일정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스와 드레인은요. 전자를 공급하고 공급받으며 전류가 흐르는 이 흐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엣지 스탑 레이어 ESL이라 해서 소스 드레인 식각 공정 시 활성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이고요. 패시베이션은요. 보호막으로 TFT를 수분 등의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2층을 계속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포인트 생각해 PCVD라는 이 공정인데요. 윗그림과 아랫그림인데 윗그림이 크게 이렇게 보시면 증착적으로 가스가 이동하고 방막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표면으로 전구체가 흡착되고 전구체가 확산되고 방막이 형성되는데요. 이것을 밑에 그림을 보면요. 기체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400도의 온도를 해서 400도에서 분자들을 분리시켜 주고요. 원하는 물질이 기판에 쌓이면요.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골고루 쌓이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GZ5, 옥사이드 TFT 제작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PCVD 3.5세대부터 8.5세대까지 공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11세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LCD 기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수한 막질 균일도 및 낮은 이물 제어를 하고 온도 및 가스 분사를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봉지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봉지 공정은 수분과 산소의 노출로 픽셀 수축, 암전, 전극 산화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밑에 그림의 밑에 표를 보면 푸드 LCD E-Paper OPA OLE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라 해서 하루 단위 면적당 수분 침투하는 정도로 일반 포장되는 약 10-1 이하, LCD는 10-2 이하, OLED는 10-6 이하로 높은 수준의 WVTR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봉지 공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습도에 약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은요 3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OLED 제품에 적용이 된 건데요. 소자 주변에 미세 유리를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라스 봉지를 합작하고 레이저로 미세 유리를 녹여서 소자와 봉지 유리를 밀봉하는 이 공정은요. 초기 OLED 제품에 적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방막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건요. 무기물과 유기물을 차례대로 적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1개 다층으로 적용이 됐다가 현재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3개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봉지 공정 같은 경우는 대면적 OLED로서요. 최소한의 유무기 적층에 장벽 필름을 합작하여 만드는 구조로 이제 대면적 OLED에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은요. OLED 엔캡슐레이션이라 해서 대면적 봉지에 적합한 CVD ALD 겸용 봉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역시 만드는 거는 하나그룹 유튜브를 가져왔고요. 웨이퍼, 이 실리콘을 인곳에서 쭉 추출해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웨이퍼, 외관 및 특성을 검사하고 웨이퍼 표면 처리를 하는 세 번째 태양광 흡수율 향상을 위해 웨이퍼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PCVD라 해서 태양광 셀 효율을 위한 반사막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프린팅을 하여 웨이퍼 표면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솔팅을 하여 제조 공정을 마친 태양광 셀을 성능 및 품질 검사 후 분류를 시켜주고 일곱 번째 클레이빙이라 해서 태양광 셀을 절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테이빙 하여 태양광 셀을 와이어와 용접해 직렬로 연결해주고 아홉 번째 레이업을 하여 직렬 연결된 태양광 셀을 외관 검사 후 매트릭스 위에 구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오토 솔더링
하여 용접을 통해 직렬 연결된 태양광셀을 병렬로 연결하고 11번째 피딩이라 하여 매트릭스 전후면의 강화 유리 EUV 시트, 백 시트를 적층시켜주고 12번 JB 어태칭이라 하여 외부 전기 배선을 연결하고 프레이밍이라 해서 태양광 모듈의 외부 충격 완화를 위한 프레임을 조립하고 그리고 14번째 FQC 최종 검사 및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패킹을 하여 제품을 만드는 이 태양전지 라인에 PCVD가 들어가는데요. 태양전지는 4가지 장비를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아직 매출은 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형 PCVD, RIE, 반사막지망용 PCVD로 반사방지망용 PCVD로 이 장비가 되고요. 텍스처리형 건식 식각 장비 그리고 결정형 턴킨 솔루션으로 전 공정 시스템으로 그리고 양면 모듈 셀을 구현을 하고요. 플렉시블 솔라 그리고 방망력 다양한 방망형 태양전지 일관 생산 라인을 하는데요. 이것이 올해부터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 투자 비용이 521억, 전년도 535억, 전전년도 488억으로 매출의 거의 18%, 21%, 작년에 43%까지 투자하였는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소부장 으뜸 기업 22개 최초 선정이 돼서 핵심 전략 기술에 특화된 국내 최고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연간 50억, 즉 5년간 250억 원을 R&D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0억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근데 밑에 글을 보면요. 고객사의 신규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 그 밑에 포인트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개발을 위한 R&D 투자 지속. 아까 국가한테 250억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자 전환은 합리적인 적자 전환이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왼쪽 표를 보면 2020년 2월 용인 R&D 센터를 준공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하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용인시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까. 국가적인 지원과 도지사 즉 경기도에 대한 정확한 지원까지 생각하면 이 업체가 이제는 좀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계속 LG 딥블이랑 SK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요. 이제 왼쪽 표 밑에 하단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 2020년 11월에 LG 딥블과 171억의 장비를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인포비전에서 91억을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하이닉스에 130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189억을 납품하고 올해 점점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2025년까지 EUV 장비 도입 4.7조. 그러니까 EUV 장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증착 장비 필요하잖아요. ALD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미국 블랙리스트에 SMIC 추가 임박이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그러니까 미국 업체의 장비를 쓰려고 하는데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있는 업체 거를 못 쓰면 기술 수준이 그나마 높은 한국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방법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태양전지입니다. 앞으로 3년 내에 햇빛으로 달린 뉴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가 나올 수 있도록 R&D에 전념을 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 가격 50% 감축을 공언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기술이 바로 태양광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22%인데요. 주성은요 지금 24%까지 끌어올려고 3년 내에 35%까지 올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증착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있는 증착 방법을 여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너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요 올해는 이제 증가할 거라 생각했지만 작년은 1185억 마이너스 25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82 바닥을 찍었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5,525억 원이고 2020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0억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PER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요. 전고점 18,250에서 줄줄 흘러내려서 11,450원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이 세 개를 바탕에 공통점은 바로
뭐겠습니까? 방막을 만드는 방막층을 형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R&D 적극 투자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태양전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영업 대비 이 주가가 비싸 보이고 시가총액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기업이 관심이 간다면은 한 주 두 주씩 사서 계속 이 기업에 대해 추적을 하면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업체로서 공부를 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업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